살찌는 원인 중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환자분들 거의 대부분이 모르고 계시는 이것, 그리고 알고 계시더라도 뭐가 어떻게 문제인지 사실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이것, 과연 뭘까요?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제가 환자분들을 10년 이상 보다 보니까 그 살찌는 원인으로 거의 꼭 들어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네? 나는 아닌 것 같다고요? 나는 아닐 거라고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릴 두 가지가 있는데 거의 다 이 둘 중에 하나는 해당이 좀 되세요. 1번,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지조차 모른다. 자, 이런 분들은 대부분 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도 다 힘들죠. 다 그러고 사는데요, 뭘. 자, 이런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살고 있는 스트레스 공화국인 대한민국에 살고 계셔서 그런 겁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OECD 국가들 중에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일단 1위예요, 1위. 자, 2위인 일본과 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통계적으로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너무 높은 수치죠. 자, 이런데 남들도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고 나는 스트레스 없을 거라고요. 자, 과연 그럴까요? 자, 사실 스트레스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거고요. 뭐 심리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압박을 받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스트레스인 겁니다. 단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2번, 스트레스 영향으로 식이의 변화가 있는 걸 모른다. 자, 대부분 환자분들 뭐 식욕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뭐 식욕이 나를 이긴다, 아니면 뭐 다이어트 약을 드셨던 분들은 약조차 내 식욕을 이기지 못한다. 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자, 이런 분들 대부분 진짜 식욕이 아니라는 걸 잘 모르세요. 사실은 스트레스로 인한 가짜 식욕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걸 잘 모르시는 거죠. 자, 환자분들 말씀으로는 뭐 입이 심심해서, 뭐 일 끝나고 허기져서, 아니면 뭐 진짜 배가 고픈 거라서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뭔가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자, 입이 심심하다는 거는 사실 좀 더 생각해보면 마음이 공허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마음 빈 부분을 좀 채우려고 먹는 거거든요. 자, 이미 여기서 뭐 얘기가 다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일 끝나고 허기져서, 자, 생각해보시면 일하시는 도중에도 뭔가를 드셨을 거고, 그리고 일 끝나고 나서는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은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일 끝나고 허기져서 먹을 때 막 허겁지겁 많이 드시고 살찌는 것만 골라서 드시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진짜 배고파서 드신다. 자, 만약 진짜 배고파서 그렇게 많이 먹고 했던 거라면, 그렇다면 당근이나 양배추 그리고 밥에다가 뭐 건강한 채소나물 해가지고 드셨으면 되는데, 왜 그런 거를 먹으면 이 허기가 가라앉지 않고 배가 더 고프고, 왜 굳이 꼭 살이 많이 찌는 뭐 치킨이나 아니면 막 달달한 음식, 왜 그런 살찌는 음식만 자꾸 땡기게 될까요? 자, 이거 전부 이게 진짜 식욕이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가짜 식욕이 생겨서 그런 겁니다. 자, 문제를 인지하고 또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게 바로 문제 해결의 시작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오셔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고 아시는 것만 해도 이미 문제 해결의 반은 되신 거예요. 자, 그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도대체 왜 살이 찔까요? 자, 다양하게 이유를 댈 수 있지만 호르몬 중에서 찾아보자면 코티솔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18년도 노틀담 대학의 연구를 보면 스트레스가 비만의 주요 원인이며, 특히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로 인해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티솔이 주요 원인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티솔은 어떻게 살이 찌게 하는 걸까요? 자, 코티솔은 일단 식욕을 증가시키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기름지거나 달달한 음식들, 즉 살찌는 음식이 많이 땡기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코티솔은 위기 시에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자, 이제까지 인류가 겪었던 위기가 뭐 이런 겁니다. 뭐 산에서 조난당해서 얼어 죽거나 막 늑대에게 쫓기고 있어서 도망 다녀야 되거나, 자,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인 탄수화물과 또 체온도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오랫동안 에너지를 저장해서 쓸 수 있는 지방이 좀 필요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코티솔이 분비되면 자연스럽게 달달한 탄수화물 아니면 기름진 지방 있는 음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물론 현대인은 저런 위기 상황을 안 겪지만 우리 몸은 그냥 똑같이 반응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냥 일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막 주위 사람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그런 거에도 코티솔은 분비가 되고요, 또 코티솔 분비가 되면 몸에서는 옛날에 산에서 조난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탄수화물하고 뭐 기름진 음식 이런 걸 찾게 만듭니다. 그 반응이 그냥 똑같아 버리는 거죠. 자, 여기에 평소에 있던 뭐 습관이나 뭐 인지 부조화 아니면은 뭐 내가 가지고 있던 뭐 특수한 뭐 정신 심리학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뭐 컴포트 푸드나 아니면 나에게 위안을 주는 음식,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로 인해서 코티솔 호르몬이 나오고, 그 코티솔이 기름진 음식 그리고 달달한 음식을 찾게 만들어서 그걸 먹어서 살이 찐다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좀 더 있는데,
문제인데, 코티솔이 일단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또 인슐린 지방합성을 촉진시켜서 하는 면도 좀 있고요. 그리고 코티솔이 복부 지방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그런 연구들도 또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트레스 공화국인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린 다 포기해야 되나요? 자, 앞서 말씀드린 그 노틀담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코티솔에 대한 민감도는 사람마다 좀 모두 달라서 케바케가 좀 크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티솔 영향을 덜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고 당연히 우리가 끼어들 수 있는 여지는 좀 있겠죠. 자, 그래서 살빼남 솔루션 갑니다. 자, 결국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이 먹는데, 특히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게 문제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결국에는 하루 세 끼 딱딱 제 시간에 먹고 야식이나 간식 일체 먹지 않으면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에 솔루션 갑니다. 1번, 제 시간에 규칙적으로 딱딱 식사를 한다. 자, 뭐 폭식했으니까 다음 끼니 굶어야지, 바빠서 못 먹었어. 자, 이러지 마시고 제 시간에 항상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애초에 제 시간에 먹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여러분, 음식이 들어오면 위가 움직일까요?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위가 움직일까요? 자, 정답은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위가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제 시간이 되면은 배꼽시계 울리면서 배가 막 꼬르륵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딱딱 규칙적으로 먹지 않고 아무 때나 먹으면 이 배꼽시계가 전부 다 망가져 가지고 이 진짜 식욕, 정확하게 제 시간에 배가 고픈 진짜 식욕과도 멀어지게 되고 그걸 아예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남는 건 뭐냐? 이 스트레스나 가짜 식욕, 그 가짜 식욕만 남아가지고 가짜 식욕에 완전 휘둘려서 중구난방으로 그냥 먹게 되는 거죠. 2번, 가짜 식욕 터지는 상황 만들지 않기. 자, 애초에 먹을 것을 사놓지 마세요. 쟁여놓지도 마시고요. 자, 냉장고에 뭐가 없으면 귀찮아서라도 안 먹게 됩니다. 좀 더 말씀드리자면 애초에 먹을 걸 사러 가시더라도 배부른 상태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필요 없는 걸 안 사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소위 잔머리라고 부르시는 이 여우 같은 잔머리는 은근히 항상 믿을 수 있는 믿음직한 포수 같은 녀석이고요. 자, 그리고 오히려 이 의지력은 어디로 튈 수 없는 좀 민감한 약간 투수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투수 비하 아니에요. 3번, 다른 취미 등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기. 자, 스트레스를 풀기에 맛있는 것을 먹으면 기분이 왜 좋아질까요? 자, 맛있는 것을 먹으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바로 그 녀석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 도파민이 꼭 뭔가 맛있는 거 먹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즐거운 활동을 할 때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먹는 걸로 뭔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즐거운 활동을 찾아서 하면은 도파민이 분비돼서 문제가 해결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도 없애지만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는 게, 이렇게 해서 스스로 먹을 시간도 안 주는 거죠. 취미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먹을 시간은 나진 않겠죠. 자, 사람은 스트레스를 한창 받을 때는 오히려 먹지 않고요, 좀 시간 여유가 날 때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여자분들 중에 가끔 일을 하다가 안 하시고 집에 가끔 계신 경우가 있어요. 자,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오히려 더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을 쉬면서 뭐 집에서 심심하거나 해서 더 드셨던 분들은 그냥 차라리 집에서 뭐 운동이라든지 뭐 홈트 같은 거 하시면서 시간을 좀 쓰시는 게 낫습니다. 4번, 체중에 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기. 자, 스트레스 받아서 살찌신 분들 반대로 살쪄서 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있으니까 이거를 끊어주는 것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살찌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냥 노력만 하세요. 자, 체중은 수시로 재봤자 이게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하루 딱 한 번 정확하게 측정만 하셔서 정보만 얻으시면 되고요. 또 남들이 내 체중이나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다 잊어버리세요. 아무 상관없는 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체중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해서 일일비도 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노력만 했다가 가끔 체크만 해주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마지막으로 살빼남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먹는 거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딱 한 가지 하는 게 있는 게, 이 좀 달달한 커피 같은 거를 저녁 먹고 나서 좀 힘든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좀 마셔줍니다. 대신 그 시간에만 딱 하고요, 다른 시간에는 절대 그건 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나머지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저와의 약속을 정해서 딱 하나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숨구멍 하나만 좀 파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다양한 좀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는데요. 여기 제가 지금 가져왔는데, 이렇게 제가 몇 번 소개했었지만 저는 만년필을 쓰고 뭐 잉크도 좀 모으고 그런 식으로 좀 취미 생활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뭐 시간도 잘 가고, 그리고 일반 펜으로 쓰는 것보다 이걸로 뭐 쓰면서 생각도 정리하다 보면 뭐 스트레스 좀 풀리는 것 같고 생각도 잘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면들이 좀 있거든요. 자, 근데 가끔 이렇게 취미생활 하라고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에이, 그거는 돈이 많고 시간이 많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는 바쁘고 돈도 없다, 또 취미 같은 거 할 시간 없다, 그래서 그냥 먹기만 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배달의 민족에 시키더라도 돈을 일단 많이 나오고요. 그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것도 만년필도 이거 2, 3만 원 정도? 이거 잉크? 이것도 그냥 2, 3만 원입니다. 근데 이 잉크 하나 사가지고요 1년 넘게 써요. 이 만년필 10년째 쓰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꼭 드는 게 아니에요. 돈 드는 취미만 취미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거 찾다 보면 얼마든지 돈도 많이 안 들이고, 이거 뭐 시간이 뭐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시간 남을 때 아무 때나 그냥 막 쓰면 되거든요. 내가 연구해서 찾다 보면 얼마든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취미는 여유가 있어서 꼭 하는 게 아니라 여유를 조금씩 중간에 쉬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인간이라면 누구나 온전한 자신만의 시간과 자기 자신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운동도 매우 좋은 취미 중에 하나고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한 가지 정도는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